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통입니다. 오후 태풍 장미가 조금 전 발생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오후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인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자세한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태풍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처리한 위성 영상을 보면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포착됩니다.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에서 오늘 새벽 3시에 5호 태풍 장미로 발생했는데요. 아직은 태풍의 눈이 뚜렷하거나 구름대가 조직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풍과 우리나라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건데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빠르게 직진하겠고요. 북위 30도를 지나면서 한반도를 향해서 방향을 틀겠습니다. 상륙 시점은 월요일인 내일 오후 3시 전후로 부산 부근 남해안을 스치듯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근접할 때 중심 기압이 994헥토파스칼로 소형급일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미 비가 많이 내렸는데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현재 비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강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에 주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면 밤새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고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계속 북동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비가 오는 곳을 보면 충남과 경기 지역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엔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비는 어디에 많이 내릴 걸로 보입니까? 네, 슈퍼컴퓨터 강수 예상도를 보면요. 강한 비구름이 점차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겠고요. 오늘 하루 종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이 매우 좁은 비구름이 지나면서 매우 강한 비를 국지적으로 퍼붓겠습니다. 여기에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100에서 최고 50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 남부지방도 경남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고 300mm에 이르겠습니다. 최근 거의 매일 수백 밀리미터의 비 예보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 이틀간 누적 강수량을 봤더니 붉게 보이는 호남과 영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담양과 순창, 광주 등지에 최고 600mm 안팎, 지리산 부근도 450mm를 넘었습니다. 또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며 주기적으로 폭우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중부지방에 나흘간 폭우가 이어졌죠. 전국 누적 강수량을 봤더니 철원과 연천 등 중북부 지역에 이달 들어 어제까지 7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1년에 내릴 비의 절반 이상이 8일 동안 쏟아 부은 건데요. 남부지방도 같은 기간에 600mm가 넘는 큰 비가 집중됐습니다. 전례 없는 장맛비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고 대부분의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나 했더니 또다시 태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끝까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중북엔 곳곳에 세찬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500mm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청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주영 기자, 충북 지역 날씨 상황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전부터 충북 지역에는 다소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급작스럽게 내리기도 했는데요. 새벽 5시를 기해서 호우주의보를 유지했던 충북 8개 시군의 특보 상황도 호우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충북 청주와 충주, 제천과 증평, 단양과 음성, 진천과 괴산입니다. 또 영동과 옥천 보은 지역은 기존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사이에만 진천에는 최대 18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중북부 지역에는 최대 150mm, 그 외 영동 등 남부 지역에도 100mm가량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계속된 비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옥천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영동과 보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 피해도 큽니다. 이번 비로 충북에선 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 피해는 1,200여 건,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피해도 9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용담댐이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하류 지역인 충북 영동군 양산면과 옥천 이원면 등에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충북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등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황주영입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전 대전천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은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전은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로 하천 수위가 높아져 제가 나와 있는 대전천 주변 하상도로도 통행이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통제 구간은 대전 하상도로 대흥교에서 문창교 구간과 대청댐 방류로 주의가 예상되는 현도교 하류입니다. 기상청은 새벽 2시를 기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호우 경보를 확대 발표했는데요. 현재 충남 홍성과 예산, 보령 등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충남 서천의 누적 강수량이 117.5mm를 기록했고 충남 논산과 부여, 양화 등에도 100mm를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북 용담댐의 저수율이 90%를 넘어서 초당 2,900톤씩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댐 아래에 있는 충남 금산 지역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금산군 재원면 재원리, 대산리, 천내리, 용화리,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수통리, 예미리 등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마을 주민 245명은 인근 재원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여기에 대청댐도 저수율이 76%를 넘어서면서 방류량을 초당 3,000톤까지 늘려 대전시 신대동과 봉산동 지역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모레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지역은 50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전천에서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전북 용담댐 방류로 댐 아래에 있는 충남 금산 지역 6개 마을도 물에 잠겼습니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주민 50여 명은 임시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용담댐에서 초당 3,000톤씩 방류한 물이 충남 금산 재원면과 부리면 일대에 도착한 건 어제 오후 3시쯤. 30분도 안 돼 하천 둔치 나무들은 거의 물에 잠겼고 2시간이 지나 하천을 범람한 물이 도로를 따라 마을 쪽으로 계속 유입됩니다. 이 일대 마을 6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야영지에 있던 조립식 주택 한 채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모든 농경지 전부 침수가 됐고 저렇게 높은 무지개다리가 범람을 할 정도로 저도 고향 온 지 10년 넘더라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되네요. 마을 주민 200여 명은 고지대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식당,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군청과 적십자사에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지만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물에 잠긴 집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것도 못 챙기고 금방 내만 막 물이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챙겨와. 거실로 막 다 들어오는데 못 챙겼죠. 그래서 휴대폰만 들고 나왔죠. 무서워. 일부 주민들은 비가 잦아들 때를 기다려 가재도구를 챙기거나 창고에 보관해둔 농작물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다 안에까 이마치 다 차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좋은 창고 안에 삶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다 버렸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청남도는 금산군과 예산군도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이틀 동안 섬진강 유역에도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섬진강댐이 방류량은 늘렸는데 제방 100m 정도가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겼던 마을입니다. 이 제방이 터진 곳과는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인데 밤사이 물이 빠지고 동이 트면서 마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물에 떠내려온 나무들 그리고 여러 잔해들이 나뒹굴고 있고 이 잔해들이 논까지 덮쳤습니다.
이 전봇대에 남은 흔적을 보니까 제 허리춤까지는 물이 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119 대원들의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 고립된 사람들을 구했는데 이 마을뿐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이렇게 25명의 주민이 구조됐습니다. 네, 그럼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물이 들어찼을 때 상황은 굉장히 급작스럽고 또 그만큼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경험한 주민, 그러니까 이 구조된 주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짐조끼 얼려놓고 거기다 먹은 쌀, 식량, 고추 그런 거보다 얼려놓고 한겨로 막 곰삭기로 물 들어와서 놀래갖고 다 없어. 밤에까지 좀 들어와요. 물이? 그래서 대피하신 거예요? 구조대 보트를 타고 수해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은 손에 든 것 없이 대부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 주인들 손에 미쳐 구조되지 못한 반려견들을 구조대원이 목줄을 끊어 구하기도 했습니다. 농촌 마을인 만큼 구조된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의 집으로 가거나 안전한 곳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물이 빠져야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응급복구는 오늘 오후 이후에나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제방 붕괴 현장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선 그제와 어제 이틀 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6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성인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흙더미에 묻혀 주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빗물을 머금은 토사가 순식간에 주택 세 채를 덮쳤습니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서 산사태가 나기 직전 그제 저녁 7시까지 곡성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나도 집에 들어가고 이제 앉아갖고 한 10분 앉았을까 이게 팡팡 소리 2번 나더라고. 번개에 다 덮친 거예요. 팡한 순간에. 구조대는 그젯밤에 이어 어제도 이른 아침부터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촌한 50대 이장 부부와 70대 노인 등 3명은 그젯밤에, 또 다른 70대 부부는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깊게 패인 산비탈 아래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쏟아지는 토사가 주택과 전신주를 덮치면서 불이 났고 흙더미에 묻힌 집주인 72살 김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뛰어가서 이미 보니까 안에는 전부 다 번져버렸어, 불이. 연기가 그냥 앞으로 달라드는데 나도 한 모금 먹고 나서 그냥. 담양에서는 집중호우를 피해 대피하던 8살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어제 새벽 집이 물에 잠기자 가족과 함께 안전한 대피소로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담양과 호순 곡성에서도 급류에 주민들과 운전자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전남에서만 이틀 동안 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강원도 철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기엽 기자, 이미 피해를 많이 봤던 철원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철원은 어젯밤 늦게부터 빗발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우 경보가 내려진 자정부터는 한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날이 밝은 지금은 이 빗줄기가 조금은 가늘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생창리 마을은 불과 며칠 전에도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인데요. 이 마을 곳곳에는 물에 젖은 집길 등이 쌓여 있는 등 여전히 당시 침수 피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 회관에는 여전히 주민 20여 명이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요.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일부 주민들이 잠시 바깥으로 나와 비가 내리는 정도를 살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철원도 철원이지만 강원도 다른 지역도 걱정이 됩니다. 강원도 다른 지역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강원 지역은 어제 낮 동안 정말 오랜만에 이 맑은 날씨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면서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호우특보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동해안 평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원주 보론과 양구 지역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강원 지역에는 지난달 말부터 많게는 7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란 점입니다. 산림청도 강원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산사태가 우려되는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에서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서울에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었는데 밤사이 상황이 어떤지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이제 날이 밝은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근데 밤사이 비는 조금씩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는 날이 밝으면서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졌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올림픽대로의 노면도 많이 젖어 있는 모습인데요. 잠수교 수위는 밤사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6.8m 정도의 수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차량 통제 수위인 6.2m보다는 높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잠수교 수위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교는 일주일 넘게 통행 제한이 계속되고 있고 방화대교 남단 개화 육관문 역시 통제 중입니다. 네, 근데 이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서해 5도에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밤사이 비가 조금 덜 오긴 했지만 한강과 주변 하천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림천과 청계천 등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은 계속 통제되고 있고 한강공원 역시 모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폭우가 시작되면 하천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지하 공간이나 저지대 주민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예보대로 오늘 비가 많이 올 경우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로가 언제든 다시 통제될 수 있는 만큼 기상정보와 함께 교통정보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됐던 만큼 한강과 하천 수위 상승도 우려되는데요. 한강 홍수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규정 기자, 지금 한강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한강대교 수위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서울 한강대교 수위는 4.31m로 어젯밤부터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강 본류의 홍수특보는 한강대교 수위를 기준으로 8.5m를 넘으면 주의보, 10.5m를 넘으면 홍수경보가 내려집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집중되면서 주요 예보 지점의 수위도 일부 올라갔지만 대체로 관심 단계 수위 내에 있습니다. 비구름이 비교적 빠르게 유입되고 또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강 권역 수위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여주 원부교와 흥천대교, 평택시 군문교와 충북 괴산군 목도교에 내려졌던 홍수특보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위는 특보 발령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홍수통제소 측은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만큼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해 특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영산강 권역은 수위가 크게 상승해 대부분 홍수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가 한강 수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홍천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수특보 상황과 하천 수위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 알림이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최문종 기자, 지금 서울시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어젯밤 10시 반부터 재대책 비상 2단계를 발령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 2단계는 호우 경보와 함께 비가 3시간에 9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지금 이곳에선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자치구별 강수량과 한강 수위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비는 밤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시간당 0.5에서 3mm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0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모두 더해보면 광진구가 12.5, 강동구가 12.5, 서초구가 12.5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서울 서쪽 끝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는 1.5에서 2.5mm 정도로 비교적 적게 내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비가 조금이라도 더 내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짧게라도 집중호우가 내리게 된다면 축대가 무너질 수 있고요. 또 낡은 집들이나 담장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급경사지나 강가에는 가지 마시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앞에는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일주일 넘게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봅니다. 이효연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집중호우로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사망자는 28명, 실종이 11명, 부상이 8명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전북 장수군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됐던 현장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30명입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 28명을 분석해보면 일주일 넘게 호우가 계속됐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급류에 휘말린 사망자가 7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나 도로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린 경우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8명, 전남에서 8명이 사망해 경기와 전남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과 실종자가 77명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네, 이처럼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11개 시도에서 2,900여 세대 4,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남원과 전남 담양, 구례, 경남 산청에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2,7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주택 2,5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도 9,00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잇따라 무너지는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되면서 관련 시청자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마을들이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비 피해 상황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섬진강의 한 물줄기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다리는 한 방향이 아예 두 동강이 났습니다. 무너진 다리 밑으로 강물이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범람한 물은 인근 마을로 흘러들었고 전남 구례군의 읍내까지 침수됐습니다. 건물의 1층은 모두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갑작스러운 범람에 소 축사도 물에 잠겼습니다. 떠내려가는 수십 마리의 소들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구출합니다. 전남 서남부를 흐르는 영산강도 상황은 마찬가지. 죽산교 상공에서 내려다본 영산강 주변은 어디가 육지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인근 전남 나주에서는 폭우로 요양원에 고립돼 있던 30여 명이 구조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요양원에 접근해 3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납골당 지하가 물에 잠기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유골함이 안치된 추모관에 물이 들어차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논과 도로가 모두 물에 잠긴 가운데 쓰러져 있는 전봇대가 보입니다.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이처럼 넘어진 전봇대나 가로등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젯밤 충북에서는 폭우로 인해 바위가 도로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오면서 교통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가는 열차 대부분이 멈췄고 고속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남부지방에 열차 운행이 멈춘 구간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남부지방에 내린 비로 전라선과 경전선 대부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먼저 전라선은 전주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 열차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해당 구간의 일부 선로가 물에 잠기거나 교량 수위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에서 여수엑스포 구간으로 출발하는 KTX와 새마을호 열차는 익산까지만 운행합니다. 용산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도 홍성까지만 운행합니다. 경남과 전남을 잇는 경전선은 진주에서 광주 송정까지 운행이 멈췄고요. 교량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된 광주역에서도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충주와 제천 구간, 영주 동해 구간, 그리고 태백선 전 구간은 2일부터 중단됐는데 언제 복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계속되는 비로 복구 작업이 지연돼 열차 운행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곳곳에 토사가 유실돼 도로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야로대교 인근은 갓길에서 집안치마가 발생해 통행이 전면 차단됐고요.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성암교 인근과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강천산 휴게소 인근은 경사면 복구 작업으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호우 피해가 본격 시작된 2일부터 어젯밤 9시 반까지 전국 89곳의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편 광주공항 활주로도 물에 잠기면서 어제 오후 6시 반 이후 출발하거나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열 2편이 결항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광암 항해 계류 중인 소형 어천 7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경남 소방본부 측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최초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는데 어선들이 촘촘하게 정박돼 있어 불이 옮겨 붙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인근 아파트에서도 펑 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매캐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이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며 강원 영동 지역과 충남 지역,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구름대의 폭이 좁고 길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오늘도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장미는 빠르게 북상하면서 내일 제주도 부근과 부산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는 3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100에서 20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장마전선도 북한 쪽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금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6시 뉴스특보 마칩니다. 뉴스특보는 8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